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지연입니다. 네, 결국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이에 국내 증시도 오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하지만 이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냉정한 시각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전쟁이 터지면 주식 다 팔아야 될까요? 이 과거에 전쟁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어땠는지 자, 오늘 이 시간에 35년 주식 투자의 대가 윤정두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상황 완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상황에는 이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 여러분들의 수익 내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주까지 잡아내신 대표님의 공략주들 수익률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1월 교육 이후로 현재까지 52%라는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자, 일동제약도 오늘 13% 이상 오르고 누적 수익률 현재까지 107%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에너지 오늘 이러한 시장에서 29.82%까지 올랐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도 엄청난데요. 현재까지 108% 나타내고 있고요. GSE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28.01% 올랐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14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만나고 싶다면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6 검색하셔도 되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내일장 공략주까지 선착순 100분께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선착순 100분 안에 드셔서 내일장 공략주들까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선착순 100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 4대 천왕 캔들 도서도 마찬가지로 선착순 100분께 드리는데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밤 10시 30분 온라인 방송에서는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까지 공개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많은 정보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그 부분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 그 부분이 직전에 형성돼 있던 또 그 이전에 형성돼 있던 그런 패닉 상태의 변동성까지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의 변동성 기준으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증시나 일본 증시는 일단 오늘 기준에 앞전의 저점 변동성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쪽의 흐름이 지금 현재 기준에 독일의 변동성이 지난 24일 날의 기준의 변동성, 그 기준처럼 4%의 낙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충격 범위가 이미 노출되어 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노출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노출되어 있는 내용만큼의 변동성 혹은 그 미만의 변동성.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 내려왔다. 그 전에 1월 24일 날 우리나라 증시, 일본 증시 1월 27일 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이것이 해소된 내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해소된 내용이 아닌데 반등이 나왔고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사태 발생됐을 때 또 그 직전의 흐름까지 해서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거는 뭐 전쟁 전문가들이 할 얘기고 그 영향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동안의 흐름에서는 이러한 요 크기의 변동성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 변동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악재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은 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오늘은 그런 수준의 변동성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은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급격한 조정은 제한적일 수 있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독일 쪽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조정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이날 사실은 다 돌려놨거든요. 돌려놓은 상태의 흐름이었는데 어찌됐건 장중 기준에 마이너스 5% 수준까지. 그런데 미국 선물의 지금 흐름은 유럽 영향 받아서 더 낙폭이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만 2%대란 말이에요. 2%대.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25%까지 낙폭이.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얼마? 4% 수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9%까지. 예? 이거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음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음봉이. 시초가가 여기였죠. 시초가가 여기였고 음봉 떨어지고 돌려서의 흐름인데 전일 대비해서는 엄청난 크기의 음봉이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닌데 반등. 그러고 나서의 흐름 또 휴장. 그러고 나서 눌림폭.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돼서 없어졌다가 다시 그냥 야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그냥 꽝 하고 내려쳐서 이게 아니라 계속 노출돼 있던 부분에 마지막 뭐 더 이상 확장될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했을 때 뭐 나머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뭐 침공 부분이 또 확대된다라든가 뭐 경제 제재도 수순인데 그것이 뭐 더 확대돼서 뭐 그렇지만은 그 부분의 변동성 부분은 일단은 제한적이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반등 나올까요? 더 빠질까요? 더 빠진다, 반등 나온다 그건 모르겠어요. 더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이성적인 변동에 의해서 생각할 틈도 없고 패닉에 빠지고 내가 재테크 이만큼 하려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무너져 내릴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결론은 대응 전략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심적으로.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심적으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전량 정리해서 일단은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쉬시는 게 옳습니다. 월등히 높은 데서 편입의 기준을 잡더라도 언제나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불확실성 끝나고 나면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아니죠. 미국의 금리 인상도 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상 시기에 랠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못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의 기준은 현재의 기준에서 어떻게 됐다? 현재의 기준에서 방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투매를 단행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전량 정리해서 쉬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표를 봤더니 1월부터 해서 금리에 관련된 또 채권 수익률에 관련된 또 거기에 유가 상품에 관련된 오늘은 원래 이 내용을 22일 날 또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22일 날 화요일 날. 그 오늘 전달을 해서 이것도 갖고 나갈 테니까 만들어 놔. 그랬더니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오늘 막 우왕좌왕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22일 거 그 자료 화면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거를 보여드려야 정상인데 근데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갖고 나온 거는. 왜? 늦더라도 그러면 이거 막 잘라서 갖고 왔을 텐데.
이게 뭐라고요? 금리, 채권 수익률, 또 달러 인덱스, 환율, 원자재 가격. 단순하게 놓고 보세요.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원자재 가격 두바이 유예요. 자, 전쟁이 났어요. 응? 침공을 했어. 뭐 미국이 막 개입해가지고 전면전으로 치달아요. 막 지금 막 전면전하고 세계 3차 대전 나? 막 핵폭탄 쏘는 거야? 그럼 무슨 주식이야. 아무것도 다 무너지는 거죠. 어찌됐건 이것이 그 큰 문제의 범위라면 주식시장을 떠나서 예? 채널 돌리지 마세요. 좀 들어보시라고 제대로. 다른 데 돌려봐야 엉뚱한 얘기 나온다고. 엉뚱한 얘기 뭐라 나와요? 야, 전쟁이 나서 주식시장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갔다.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22시 30분에 제대로 교육해 드릴 텐데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리먼 브러더스 터졌을 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락이지 무슨 강세를 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어.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서 중동에서 불거질 때 그렇게 우리가 신경도 안 쓰잖아 사실은. 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계시니까 신경 쓰는 거지. 옛날 같으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중동에서 소규모 분쟁이 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원유관이라 그래요? 송유관? 빵 하고 깨져도 신경 안 쓰시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수급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유가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요. 뭐 침공하고 이거 무슨 세계대전 날 것처럼 호들갑을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 주식시장에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 웃기죠. 유가가 폭락을 해야지. 안 그래요?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는 거야. 막연하게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난리 났어요. 주식시장 빠져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미국과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게 됐을 때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돼? 결국은 둔화되고 침체된다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있어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뭡니까? 지표는 좋았어요. 지표는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경기가 둔화돼 버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다는 거지. 경기 침체 속에서 뭐 인플레이션. 그러면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기가 침체됐는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있겠냐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우 시장 깨졌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답 안 나와. 여러분들이 주린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잘 모르신다는 걸 아니까 채널 돌리면 지들도 공부 안 하고 나와서 그냥 막연하게 아유 이거 시장 횡보 내지는 하락이고 당분간 이거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가지고 이거 소형주 사세요. 대성에너지 상한가인데 상상상 29점 몇 프로가 아니라 상한가 상상상 올라갔는데 하이닉스 오늘 폭락했는데 하이닉스 팔아가지고 이런 거 샀어야지. 이런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시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심각한 상태면요. 유가가 강세를 떴다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 어떻게 돼? 폭락이 나오죠. 폭락이. 경기가 침체된다는데 수요가 없다는데 무슨 강세를 떼 유가가 폭락이지. 그 대도 않는 얘기들 귀담지 마세요. 이거 10시 반에 해드릴게요. 환율이 1,200원 넘었어요. 큰일 났어요. 환율 1,200원 넘으면 어때? 1,300원 올라왔나? 1,600원까지 올라왔어? 1,900원 간 거예요 막? 아니잖아요. 안전자산으로 회귀된다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떴대. 그냥 거짓말쟁이들 안전자산 뭐라고 표현했어요? 엔화가 강세를 띈다 표현했죠. 엔화가 강세를 띠면 달러가 약세를 띠겠지. 엔화 지금 강세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엔화 지금 약세 흐름이에요. 지금 그대로의 흐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또 금융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거의 주식시장만 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쪽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프리미엄 쪽이 무너진다? 테슬라가 막 7% 빠졌잖아요. 새벽에. 추가적으로 좀 개장 전에 낙폭이 있고. 펀더멘탈적으로 그럼 우위에 놓여져 있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제한적이겠죠. 일정 범위에서는 제한적이겠죠. CDS 프리미엄이 뭐예요? CDS 프리미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대. 이거요? 채널 돌리시면은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윤정부한테 방송국에서 원고 좀 주세요. 나 시황 좀 배우겠습니다. 그런 양반이 채널 돌리면은 요즘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남의 거 보고서 해외에 나와 있는 보고서 번역해다가 내 거 있냐? 2006년 16년도에 브렉시트 터질 때에도 CDS 프리미엄이 살짝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쳤죠. 채널 돌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 나눠 드릴 테니까 22시 30분에 오면은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일부 올라갔다.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갖고 나온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22시 30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수치예요. 복잡하죠? 이 수치가 2022년 현재 기준에 복잡한 거 필요 없어. 최고점이 문제인 거예요. 최고점이.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가 699bp예요. 699bp. 예?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가 699, 700. 무슨 얘기냐면 5년 만기 외평채에 대한 지급 보증에 대한 프리미엄이 7%였다고. 6.99%. 그것이 안정화가 되어서 지금 얼마야? 전일 기준에 23일 기준에 27 0.27% 리먼 터졌을 때 얼마? 699bp. 이러한 부분이 2020년도에 고점까지 올랐을 때 59bp 3월 달에 57. 무슨 말이냐면은 리먼 때처럼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부도나는 IMF 그 흐름에처럼 700bp까지 올랐다. 환율이 이때도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됐었죠. 지금 금융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확장돼 있죠.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확장돼 있어요. 냉정하게 봅시다. 윤정두가 하는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 자산이 깨졌는데 뭐가 들어와. 결론은요. 여기서 내가 쉴 것인가 다 정리하고 쉬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쉬어야 될 이유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윤정두 말대로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변동성은 좀 확대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 바닥인식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 여기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이라면 들여다볼래. 순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뭐 흔들리나 마나 벌써 깨져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나머지 지표들 보세요. 지표 나쁘지 않아요. 이 지표가 유지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가 유지되고 인플레이션만 조금 잡아주면. 그래서 금리를 만지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까 봐, 침체될까 봐. 그러면 원자재고 뭐고 다 떨어지는 거지. 예? 주식시장 떨어지고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환율이 올라? 아이고 참 진짜. 자 보세요. 800개 종목이 빠졌어요. 818개. 1346개입니다. 2200개가 빠졌어. 근데 채널 돌려보셔봐. 뭐라 그래? 와 대박 났죠. 대성에너지 나 몇 번 얘기했어. 상한가 같죠. 이러고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윤정도도 좀 이따 얘기할 거야. 대성에너지 상한가 같죠라고. 시가총액 올라와서 3천억 4천억.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5분봉 차트도 보고 다 봐봤어. 이게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들어갈 수가 없어. 완전히 머니게임이야. 돗대기 시장이야.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도박장이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확 쳐주면 올라가서 우와 하고 쫓아갔다가 용가리 통뼈 용용용도 아니고 시장 다 빠지고 종목 다 빠지는데 내 종목만 갈 수 있다?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마케팅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유가증권 시장 보세요. 그래도 35%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 걸친 그 이후에 그러면 35%. 대형주의 기준 어떻게 돼요? 35% 올라와 있는데 대형주는 뭐야? 시가총액 100위까지라니까요. 예전에는 자기 자본 100위까지인데 지금은 시가총액 100위까지라고. 대형주는 42%. 시장 35% 올라와 있을 때 대형주는 42%라고요. 이 42%도 대형주 중에서도 반토막 난 거 많아. 세상에 LG화학 오늘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50% 가까이 무너져 버렸어요. LG화학 오늘 야간에 22시 30분에 특집으로 해드릴 거예요. 지금 하면 뭐 1시간인가? 5시간을 해도 모자라지 시간이.
대형주는 그냥 그나마 42%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시장을 견인해놓고 방어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잘라서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이 있는 중형주사라고 박살인데 시장 대비 올랐잖아요.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시장이 35%가 어찌됐건 올라와 있는데 얘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형주 301위부터 나머지가 다 소형주인데 얘는 저점들 다 깨져. 전기전자 업종은 깹니까? 안 깹니다. 21개 업종에서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건 딱 3가지 업종뿐이 없어요. 하나는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0.9%.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는 의약품 고점 대비에 40% 빠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업종은요. 저점을 깬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고점을 넘기면서 시장 견인한 거예요. 여기가 고점을 넘기면서. 지금의 흐름이 그 상태예요. 이제는. 여기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이라도 윤정도한테 빨리 오셔서 노란톡에 빨리 오셔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살려드릴 수 있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거 두 눈으로 그대로 봐요. 피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 자산 다 깨져갖고 나가는 분들. 지금 나 잘못 들어가서 내가 하이닉스를 팔아가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밀리긴 했지만 내가 하이닉스를 팔아서 다른 거 사서 엉뚱한 거 사서 계좌가 박살이 나 있어요. 절반 이상. 그거 어떻게 원금 회복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변동성 종목을 쫓아내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거울 것 같고 묵직할 것 같고 못 움직일 것 같은 전기전자 업종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어요. 왜?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오니까. 조선업체 어제 폭등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2015년 선박과잉 나올 때 2005년 선박과잉 나올 때 30년 만에 업황오조 나올 때 그때 실적을 넘었으니까 못 넘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업종 다 그래요. 얘만 넘은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대형주를 팔아서 소형주를 사겠다? 전기전자 업종을 팔아서 낙폭과대를 사겠다? 얘가 들어올린 거라고. 코로나19 때 이 바닥을 찍고 내려갈 때 다른 게 들어올린 게 아니라 얘가 들어올린 거라고요. 얘가 들어올린 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윤정도한테 오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절실해야 돼요. QR코드 어딘가 있을까 찍고 들어오세요. 지금. 삼성전자. 나 그래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젠 그거 과거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과거를 뭐 자꾸 왜 생각해. 예? 183%예요. 앞으로의 기준도 주도주의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치. 하이닉스 PBR이 7배가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변동성 하루에 거래량 이렇게 터지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거래량이. 예? 6천만 주 터진 거 저게. 6천만 주. 이게 뭐 말이나 돼? 2천만 주도 안 되잖아요. 저 6천만 주 터진 거라니까.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298% 올라와서 아직도. 그런데 PER이 7배뿐이 안 돼. 7배. 이때 거래량이요. 2천만 주 터졌어. 2천만 주. 2천만 주. 지금 거래량 얼마? 600만 주? 그러나서 이 변동성? 이거는 깨지는 흐름이 아니지.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되죠. 요자락의 흐름처럼. 명확하게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종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시간에서 또 2% 또 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117조야. 하이닉스가 89조야. 동네 창피하게. 얘가 2위예요. 얘가 실적이 월등히 좋아. 프리미엄이 없어 이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V자형 만든 별 이상한 종목으로 안 돼.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쪽 기준에 월봉에서 지금 이건 심각한 위치가 아니야 사실은. LG노텍. 예? 얘는 누구예요? DB하이텍 심각한 위치가 아니라고. 오늘 빨간불로 끝났어 얘는. 심텍 시간에서 5만 원 또 넘겨. 사상 최대치 고점 오늘도 넘기고 시간에서 5만 원 또 넘겨서 또 사상 최대치 고점.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거기에 수급.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다고. 주성엔지니어링 난리가 났어. 장학형 뜨고. 이 주성엔지니어링 하루 이틀이에요? 한두 번이냐고. 매번. 그럼 윤정도와 함께 있었으면 지난 언제 22일 날에도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심택입니다. 예?
뭐 대성에너지는 우리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 29.23이 아니라 상한가라고. 근데 이걸 마케팅을 하거나 대박 나셨어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고. 하이닉스 팔아서 대성엔지니어링 살 거예요? 대성에너지를? 주성엔지니어링 이걸 팔아서? 그렇게 되면 몇 개월 못 견디고 퇴출된다니까. 얘는 실적이 지금 1,0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에 1,200억 순이익에. PER이 지금 10배 수준이에요. PBR이 좀 부담스럽지만 실적 범위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18% 이상 19%에 달하는 매집을 단행하고 있다고. 왜? 실적 성장성이 상당하니까. 오늘 장 중에 막 21,850원까지 다시 눌렸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귀해죠. 펀더멘탈적으로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도 있고, 캔들의 범위에서의 흐름도 설정할 수 있고, 이런 자료 받아다가 지금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시겠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맨 이제 손실 나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장 좋을 땐 야 세상 돈이 다 내 거야 이러다가 손실 나기 시작하면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나 공부 좀 하고 싶어요. 데이터 명확한 교육 자료 있는 쪽 보셨냐고. 매집이든 뭐든 그냥 말장난하고 보도자료 가지고 나와서 대박 나셨죠? 상한가 갔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라고. 주식수 얼마? 4,800만 주. 주식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몇 퍼센트 매집이 됐는지, 매집 단가가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전략을 꾸리고 대처를 하지. 이런 교육 자료 보신 적 있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막 했죠? 그냥 방송 나오면 다 똑같이 윤정두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대성에너지 사는 거야? 엄마 그렇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뚝뚝뚝 대성에너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상한가인데 왜 걔를 뭐라 그래. 왜 어째서 어떤 이유로 사는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요. 전쟁 났는데 그럼 대성에너지가 뭔 상관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메이저들이 막 때려 사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좀 살아나세요 좀. 응? 대형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에서 진짜 제대로 된 투 건들면 8%씩 올라오는 SK 하이닉스, 투 건들면 9%씩 올라와 버리는 LG화학. 오늘 둘 다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목군데 탄력적인 흐름,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려고 있는 심택, 주성엔지니어링, HMM의 강세, 이런 종목의 불기둥 잡으실 분들, 그 불기둥 잡으면 덤으로 뭐가 가요? 대성에너지가 가는 거야. GSE가 가는 거예요. 한국석유가 가는 거야. 이 장에 지금 상한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그럼 하이닉스 팔아서 그 종목 살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내일장 공략주 지금 보내십시오. 선착순 100명인데 어제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오늘까지 장 안 좋으니까 오늘까지는 100명 빨리 보내세요. 지금 벌써 40명 넘게. 어제 200명 정도 들어오셨죠. 노란톡방에. 그 노란톡방에 200명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뭐 일동제약부터 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오늘 같은 장에 심택, HMM에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핸드폰 지금 다 꺼내세요. 참여하신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이 실적과 펀더멘털이 튼튼한 그런 종목들로 안정적인 매매 전략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고른 대표님의 공략주들 수익률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오늘 7.66% 상승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도 벌써 24% 나타내고 있고요. 자, 심택도 3% 이상의 수익률 자랑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22%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로 지금 뭐 수익 보신 분들이 이 노란톡방에 계십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시장 주도주 놓치지 않는 그 중심 잡힌 기준으로 요즘 같은 장에서도 수익 내는 종목들 잘 잡아주고 계시죠? 자, 지금 노란톡방 보시면 이시돌보님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22.92% 거의 23%에 근접하는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불빠따님 아이디가 아주 강렬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14% 이상의 수익 내셨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차액 실현했습니다. 웃음 이 웃음에서 또 그 수익 실현의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추수꾼님도 10% 이상의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네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단기 이슈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역시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 35년 경험자는 다르구나라는 걸 이 포인트에서 또 한 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35년 주식 투자의 대가 윤정두 대표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이러한 전략 함께하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6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드셔서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선착순 100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윤정두 대표님이 집필한 주린이 필독서 4대 천왕 캔들 도서도 마찬가지로 선착순 100분께 이 모든 걸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도 열립니다. 밤 10시 30분에 온라인 방송 열리는데요. 그 방송에서 내일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미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길 거예요. 빨리 넘겨서 시황 부분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22시 30분부터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리고요. 내일 속된 표현으로 복수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전 제대로 된 종목에서 빵. 지금 HMM 어떻게 했어요? HMM 2월 15일 날 방송에 오픈해드리고 2월 15일 종가가 25,250원이에요. 2월 16일 날 종가도 25,250원이에요. 2월 17일부터 움직였죠? 그러면 2월 17일, 2월 18일, 2월 21일, 22일, 23일, 오늘까지 26일, 24일, 6거래일. 오늘은 살짝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6거래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31,000원, 32,200원까지. 25,000원에서 32,000원이면 얼마예요? 7,000원이네. 지금 이 장이 20%가 넘게 올랐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강세를 띄다가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HMM 같은 종목에서 자, 흠흠흠 한번 갑시다. 흠흠흠. 왜 출석 체크는 해야죠. HMM, 흠슬라 파이팅 하셔야죠. 그 불기둥 종목 잡아내야 일동제약 같은 종목에서 오늘 13% 변동성, 그저께 27% 폭등 이후에 추가 13% 변동성. 또 오늘 같은 날 그래서 대성에너지 상한가, GSE 상한가 수준, 한국석유 상한가. 그거는 요만큼 보험용으로 요만큼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오늘 주력주 두들겨 맞은 SK하이닉스, LG화학 숨도 못 쉬게 두들겨 맞은 부분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요. 선착순 이제 40명도 안 남았어요. 내일장 당장 잡아내서 HMM이든 일동제약이든 대성에너지 상한가 랠리 종목이든 잡아내서 복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당연히 주력주에 대한 불기둥 잡아내셔야 되는 거고. 빨리 문자 보내십시오. 나머지 부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일동제약, HMM, 주성엔지니어링, 심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옳죠.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일동제약도 수익은 내고 있지만 변동성 매매는 잡아가고 있지만 펀드멘탈이 부담이 되죠. 그저께 48,000원까지 딱 올라와서 대박 수익.
순식간에 34,000원. 저는요 고점을 놓쳐요. 왜 놓쳐? 윤정두랑 24시간 노란통에 같이 계시는데 24시간 캔들 찍고 들어오세요. 캔들이 아니라 요 QR코드 찍고 정신이 없어 잠을 못 자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48,000원 올라갔는데 거기서 갖고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되돌릴 때 잡아서 화요일 날 27% 어제 눌림목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변동성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있어서. 오늘 최차 13% 장중. HM 좀 전에 설명드렸고. 얘 신고가 바로 밑에 있죠. 얘는요. 사상 최대 신고가고. 그래야만 GS이든 대성에너지든 한국석유의 상한가 상상상 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이 또 한 번 더 갑시다. 시간도 없지만 상상 자신감 가지세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한가 잡아내서 대박 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 시가총액 1조 미만 2천억짜리 3천억짜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제한적이야. 상상 어떻게 됐어요? 지난해 시가총액 2조 원까지 밀려 내려갔던 2년 전이죠. 시가총액 2조까지 밀려 내려갔던 LG이노텍 코로나19 때 그냥 반등 나올 때 LG이노텍이 상한가였어요. LG이노텍이 20년 12월 23일 날 윤정두 음력 생일날 9만 원대에 놓여져 있던 9만 원 초반에 강보합으로 출발한 LG전자가 그날 상한가 갔어. 1억 6,400만 주 곱하기 9만 원 해봐 얼마야?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갔다고. 15조면 HMM이 15조인 거예요 지금. 그런 데서 상한가를 잡아야지 여기서?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승 랠리에 대박 나셨죠. 나쁜 사람이야. 나쁜 윤정도가 그렇게 되면은 계좌가 다 18원인데 그러면 그게 현혹돼서 다 팔아서 얘를 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해지용으로 요만큼 살까 말까. 그리고 저수익은 안 보셔도 돼요. 그나마도 시가총액 1조 넘는 일동제약의 변동성 보셔도 돼. 얼마나 효자 노릇해요. 주성엔지니어링 20% 이상의 매집에서 지금 19% 수준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있는 거는 무조건 거래대금만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약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시간에서 조금 더 밀렸지만은 누적 수급법이 좋고 실적 부분 긍정적이고 그런 데서의 변동성의 수익 부분. 어제 야간에도 HMM 상대적으로 오늘 방어를 좀 해줬죠. 이 짧은 구간에 6거래일 만에 20% 이상 올라온 종목이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라온 종목이 그렇게 해서 주력주의 하이닉스는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그런 하이닉스의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GSE 대성에너지 언제 14일 날 상한가 어제 GSE 상한가 오늘 또 상한가 14일 이후에 계속 상한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지난주 화요일 날 NHM 벅스 상한가 그 다음 날은요 녹십자 MS 상한가 그 다음 날은요 HMM 그러면서 오토엔이 상한가 지난주에 상상 5개가 상한가 월화수목까지 이번 주는요 이번 주도 또 GSE 대성에너지 상한가 그 밖에 여러 종목에 대한 상한가 바이오 FDNC 장중 상한가 그럼 뭐하냐고 주력주가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이죠. 여기서 수익 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데의 기준에서 이런 HMM의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려면 미래생명자원에서 요만큼의 비중으로 수익을 내시는 거지. 나머지 주력주에서 와 대우조선해양이요 시가총액 3조 육박하는 게요 23% 올라서요. 이런 것의 기준이 잡혀야 돼.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변동성의 수익. 그 연습을 나머지 쪽에서 하는 겁니다.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돼요? 내일장 공략주. 얘기했잖아. 샵 3989. 빨리 문자 보내시고 내일장 어떤 거 공략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24시간 내내 윤정두랑 있으시라고. 오늘도 장중 내내 동영상 올려드렸죠.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일동제약입니다.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대성에너지입니다. 그 전략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24시간 내내 10몇 시간까지 추가 교육. 장중 내내 노란톡에서 전략 교육. 종목에 대한 교육. 오늘 기준이야. 오늘 기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나마도. 그나마도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실적주, IT에서의 실적주, 해운업체의 HMM, 6거래일 만에 20% 이상의 폭등. 그러고 나서 일동제약 화요일 날 27%, 오늘 13%. 그러고 나서 이런 종목의 오늘 상한가의 기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범위를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어디서 한다?
22시 30분에 전략 잡아드립니다. 지금은 뭐를 얘기해도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자신감 가지십시오를 말씀드리는 거야. 샵 3989 빨리 문자 보내시고 노란톡 지금 당장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셔서 교육의 힘 딱 올리셔야 돼. 출석 체크 하시는 분들만 교육자료 내일장 공략주 오픈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윤정두 대표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자, 이 노란톡방 언제나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은 이제 10분 뒤면 이 입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분 안에 꼭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자,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6 검색하셔도 되고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내일장 공략주 보내드리는데요. 자, 이 자리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른 내일장 공략주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윤정두 대표님이 직접 집필하신 주린이 필독서 4대 천왕 캔들 도서도 똑같습니다. 선착순 100분께 마찬가지로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밤 10시 30분에도 온라인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 온라인 방송에서 내일 개장 전에 당장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까지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10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많은 정보들 다 받아보시고 불기둥 종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아요? 이 어려운 장에 함께 가셔야죠. 24시간 내내. 1월 이후에 교육용 종목 오픈해드린 거 전부 지금 25개 종목이 상한가. 응? 그 상한가. GSE 상한가. 14일 날 대성 에너지 GSE 상한가. 그러고 나서 23일 날 GSE 또 상한가. 와우. 뭐 어마어마하죠. 22일이네. 22일 화요일 날. 그러고 나서 뭐 전거래라도 뭐 폭등 랠리. 이 GSE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 다만 투자 주의입니다 지금. 오늘 추가적인 급등에 의해서 뭐 시장 조치를 뭐 다질감에 매든 뭐든 지정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종목은 조금 주의하자. 뭐 그 기준이죠. 오늘도 계속 채팅창에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표현 분명히 드렸어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변동성의 기준에 이거 체크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해드렸죠.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거래대금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들, 그 흐름들을 가지고 가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 속에서의 수익 범위들. 다만 개별 매매 기준을 잡으셔야지. 윤정두가 장악형 떴죠. 그 이후에 흐름 빵빵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흐름이죠. 우리는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지금 이 설명은 어떻게 다 드립니까? 이걸 지금 일주일 내내 방송 갖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계속 위험고지해드리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지 마십시오. 냅뒀더니 상승 장악 확인해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조건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날 상황 봐서 또 들어가든지 하시고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GSE와 함께 똑같이 움직이면 뭐예요? 대성에너지 14일 날 상한가, 대성에너지 상한가. 상상.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내일 당장 금요일장에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노란톡에 오셔서 24시간 같이 계셔야 된다. QR코드 지금 다시 알려드릴 시간이 없어.
여기 어딘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찍으세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윤 대표님, 윤정우 대표 최고, 나 좀 살려줘봐. 대성의 에너지를 사서 대박을 내줘서 수익을 내라. 그게 아니지. 너무너무 힘겨우실 때는 주력주 비중을 압축도 하시고,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다 이상한 종목들 갖고 계신단 말이야. 그죠? 소형주를 갖고 있어도 그나마도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는 안 돼. 그게 아니라 희한한 종목 갖고 있어. 윤정도도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걸 갖고 있어. 그리고 윤정도도 떼치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오토에냐 수익 내드리면 뭐해. 위험고지 명확히 해드렸고 고점에서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1%, 1.5% 기준 잡아드리고 교육자료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매매하시다가 그냥 와장창창창.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서 와장창창창. 그거 싹 다 정리해서 주력주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런 대성에너지는 또 한국석유 다 오른 거 왜 꺼내나. 다 오르긴 22일인데요. 그러고 나서 또 24일 날 또 상한가의 기준이야. 이거를 지금 당장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윤정도 얘기가 복잡하고 힘들다고? 그럼 세상에서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2,900억에 올라와서 그런데 거래대금은 무슨 3,400억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뺑뺑이죠. 머니게임이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결론은요.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못하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에 접근 범위가 상승익대 확인형의 접근 범위가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터지고 나서의 흐름에 전서구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 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거래가 있을 때 이외에는 왜 접근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 그래야 4분기 이후에 위메이드든 에코프로 BM이든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4위, 시가총액 3위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안고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무지하게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시장을 감안했을 때 흐름 버겁지 않다는 겁니다. 샵 3989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도 뭐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안 받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막 난리가 나서 더 열어줘야 된다고. 장 어려우니까. 딱 30명까지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샵 3989 열어놓을 거예요. 윤정도 내일장 공략주 지금 빨리 보내시고 QR코드 어딘가 나오죠. 빨리 QR코드 찍고 빨리 오셔요. 이제 3분 남았어 방송. 내일 당장 어떻게 혼자서 감당하시려고 그래. HMM이나 SK하이닉스나 LG화학은요 10시 3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 들어갈 거예요. 일동제약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일동제약의 경우도 똑같아요. 다만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다. 거래대금이 월등히 더 풍부하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일동제약 와 1등이야 우리는 1등이야 이러고 수익 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매일매일 내일장 공략주에 매일매일 일동제약이 오픈되고 장중에 오픈되고 그리고 나서 수익 범위가 오픈되고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이걸 잡아내야 나머지 수익을 잡죠. 또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된다.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도자료 하나에 의해서만 공시도 없어요. 의무 공시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보도자료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혼자 매매해서는 큰일 나. 34,400원에서 48,000원 갑니다. 그 수익 다 잡아내요. 그러고 나서 그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는요 고점을 놓쳐요. 아니 놓칠 이유가 뭐 있어. 윤정도랑 함께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점에서 또 잡아내서 또 오늘처럼 49,000원 넘길 때 수익 내셔야죠. 이게 분봉이란 말이에요. 매직 시그널에서 어떻게 돼? 다 꺾여 있잖아. 그러면 거래 둔화되고 꺾여 있으면은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런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형화된 내용으로 전략을 잡아드리면 어찌 수익이 안 나고 어찌 고점을 못 잡겠냐고요. 요 캔들 범위까지. 시간 없습니다 이제. 2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 들어갑니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